5.27이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역 순회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은 수원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수원은 아시는 것처럼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는 총선의 최대 격전지입니다. 당장에 우리 박명규 전 산업부 장관님, 이수명 교수님 함께 자리해 주셨다면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수명 교수님도 올라가시죠.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 그리고 우리가 보고 싶어 했던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총선을 앞서고 이끌어줄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안철수를 보유한다이고, 송석준을 보유한다이고, 유이동을 보유한다이고, 김한옥을 보유한다이고, 허정숙을 보유한 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드라마에서는 주인공 남매 3명이 산포라는 경기도의 가상도시에서 살면서 마을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산넘포 물 건너서 서울로 출근하는데요. 이미 출근하기도 전에 녹초가 돼버리죠. 막차를 놓치면 택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꼭 시간 맞춰서 강남역에 모여서 귀가하고,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바로 이 경기도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경기에서 우리가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지금의 민주당이 하려는 폭정을 이 자리에서 멈추게 할 수 있고,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미래를 안전하고 더 부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총선에서의 표를 꼭 받아내기 위한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면도 있는데요. 오늘 수원을 찾은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저 메시지 중에 사실 저도 이 드라마 초반부는 다 봤었는데,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그러니까 가상의 도시 수도권과, 그러니까 서울과 좀 먼 도시에 사는 삼남매 연애와 사랑, 뭐 이런 일, 이런 거를 들인 출퇴근 교통 격차 해소에 집중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유이동 혹은 이수정 교수, 뭐 이제 수원에 출사표를 던진 박문규 전 장관, 이런 사람들 한동훈 장관이 일일이 언급을 좀 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특히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경기도가 정말 올해 선거에서는 정말 전략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경기도가 지역이 1,400만 명이 이제 주민들이 사시고, 또 여기가 국회의원 숫자가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대 총선에서 21대 총선에서 여기서 참패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뭐 국회의원들 몇몇 호명했는데 사실 별로 없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제 여기 경기도를 얻어야지만이 지금 본인들의 어떤 과반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기도에 공을 많이 들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꽤 이게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그 지역 친화적인 어떤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바로 이 나의 해방일지를 예로 들면서 교통 문제를 지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가격의 어떤 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서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경기도로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인구는 줄어들고 오히려 경기도 인구는 늘어났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직장이 서울에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출퇴근 전쟁입니다. 서울의 인근에 있는 지역 보면 최근에 김포라든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 보면 정말 출퇴근 전쟁이거든요. 뭐 요즘 뭐 명동이나 그다음에 이제 강남이나 주로 광역버스가 다니는 지역 보면 정말 30분씩 40분씩 기다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명동에서 서울역 지금 난립니다. 그렇죠. 예. 아주 이게 뭐 정말 여기 사시는 분들은 거기에 기다리면서 아유, 내가 서울 시민이었으면 라는 그런 이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문제, 즉 교통 문제와 육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사실은 집권 여당이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즘 뭐 GTX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착공은 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봤던 드라마를 인용을 해서 결국 경기도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교통 문제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을 굉장히 띄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상당히 좀 달라진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물었나 봐요, 한동훈 위원장에게. 그러면 교통 해결 표 때문에 하는 거냐라고 했더니 솔직히 그런 면도 있다. 뭐 얘기해서 분위기가 좀 화기애애했다는 건데, 그 수원 지역에 국한해서 이른바 경기도의 수원벨트가 핵심이기 때문에 4년 전 총선 때 어떤 판세였는지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사실
아까 잠깐 언급하셨듯이 판세라도 할 것 없이 5대 0이었습니다. 당시 2020년 20대 총선에서는. 이번에는 야당 중진인 박강원 의원과 이수정 교수가 또 같은 지역에서 맞붙고 있고요. 박문구 전 장관까지 차출할 정도로 지금 국민의힘 수원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신경민 의원님,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수원에서 한두 숙만 얻어도 꽤 경기 벨트, 수원 벨트 선전하는 셈이 된다. 판세 어떻게 좀 점치시겠어요?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지금 박문규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장관 된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바로 그냥 끌어내려가지고 수원으로 급파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수원에서 좀 뭔가 하나라도 두 개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국민의힘의 의도, 그리고 용산의 의도가 지금 굉장히 진하게 나오고 있고요. 경기도가 전체 다는 59개인데 예. 북부하고 남부하고 이제 동쪽하고 서쪽하고 좀 분위기는 많이 다르죠. 근데 북쪽은 국힘당한테 매우 유리한데 남쪽은 국힘당한테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수원 지역 지난번에 5대 0으로 진 거에 대해서는 국힘당이 아주 지금 이 칼을 갈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요? 네, 국민의힘 쪽에서요. 그러니까 국힘당의 이런 의도를 민주당이 뭐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수성을 위해서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지금 현역들이 김진표 의장은 이제 어차피 불출마를 선언하신 셈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네 분이 수성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조금 어려운 점은 부동산 문제가 역시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으로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예. 이 수원을 어떻게 수성을 하느냐라는 것은 경기도 동서남북에 다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수원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민주당 인사들과 함께 이렇게 찾았고 지금 이 도전자 형식이잖아요, 국민의힘이. 수성을 해야 되는 민주당이고 이런 부분들이 오늘 한동훈 위원장 동선에서 메시지에서도 많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후에 수원을 찾은 한동훈 위원장 그에 앞서서는요. 여의도에서 당직자 시무식을 열었는데 여기서 빨간 운동화를 선물 받았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정권에서 뭐 공작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동안 그때부터 저에게 응원과 지지를 해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갑자기 뭐 무슨 영화제에서 수감하는 것 같은데요. 동료 여러분, 앞으로 100일 동안 잘해봅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료 여러분,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어제 제가 뭐 정치인 다 된 것 같다는 평가도 조심스럽게 하긴 했는데 또 정치인하면 또 운동화 선물 이런 것도 상징하는 바가 크잖아요. 유세 현장에서 좀 비교적 편하게 걷고 유세 활동을 하라고. 빨간 운동화를 신입 당직자로부터 선물 받은 한동훈 위원장 저렇게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는 의미. 각 지역 순회 일정도 소화하고 오늘 당직자들과 함께 간담회도 열고 이런저런 선물까지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수원에서 있었던 신년 인사회였다면 어제 한동훈 위원장 오전에는 광주, 오후에는 청주를 찾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한동훈 위원장 보수층 혹은 시민들로부터 높은 인지도를 실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화면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뒤로. 안아주세요. 파이팅. 안전만 주시는 저희가 다시 얘기합니다. 자, 충북 1등! 화이팅! 한동훈! 작은 위로가 되네요. 나는 이거 처음 저기도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92년생이라고 합니다. 92년생이세요? 네. 저 나이도 동갑이야. 동갑.
뭐 법무부 장관 때도 여러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바로는 당시 이제 시민들과 뭐 사인 혹은 셀카 요청에 다 응하느라 기차표도 늦췄다는 얘기는 전해 들었었는데 어제 청주 충북도당 신년 행사에서도 촬영을 이어갔다. 이제 이게 단순히 뭐 취소하고 좀 스킨십하고 얘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만큼 본인 스스로도 이제 정치인이 완벽히 됐기 때문에 이것도 유세의 일환이고 뭔가 이런 부분들이 한동훈 위원장이 공을 들이는 것 같아요. 정 변호사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은 그때는 대구니까 아무래도 여권 성향이 강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대구니까 호응이 있었던 거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대구니까가 아니고 청주도 그러네. 일단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우리 대한민국은 히어로 영웅을 기다리는 히어로 대망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직 정치인 중에 마음을 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야당 대표 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혹시나라고 한동훈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파격적이고 신선하게 잘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저렇게 호응 특히 젊은 층한테도 이제 인기가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당분간은 기차 시간을 좀 넉넉하게 잡아놓든지 예. 아니면 그냥 전용 헬기 하나 두든지 예. 둘 중에 하나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위원장 칭찬의 논평은 당연히 존중하면서도 너무 또 야당 대표 비교해서 너무 내려치기는 안 하셨어도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대구뿐만 아니라 청주도 꽤 많은 인기를 실감했다. 스타성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뭐 이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기차표도 늦출 정도로 많은 시민과 호흡했던 한동훈 위원장인데 지역 맞춤형 메시지를 또 비교적 잘 내놔서 정치인 다 됐다는 평가도 동시에 있었습니다. 청주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큰 절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무한한 감사와 새해 건승을 기원하는 의미로 큰 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직자 일동 큰 절 올리겠습니다. 큰 절! 저는 이곳 청주의 수동 성당에서 성안나 유치원을 다녔고 거기서 지금은 은퇴하신 함재도 신부님 옆에서 복사를 했었습니다. 시네마 천국에 나오는 토토처럼요. 그리고 무심천 뚝방길을 걸어서 모충동 운호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눈치채셨다시피 저도 국민학교를 다닌 세대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저보고 어리다고 욕하는데요. 뭐 사실 그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 옛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이웃분들이 혹시 여기 와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자, 저는 지난 정권 때 한 4번 정도 좌천을 당했었는데요. 그 3번째가 바로 이곳 충북의 진천이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혼자 책 한 권 들고 가던 케이크집 케이크라고 있었거든요. 그야말로 제 인생에서는 이 진천에서 보낸 시간이 사실 화양연화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청주에서 썼던 메시지 쭉 들어봤는데 이현정 의원님, 제가 저 영상을 보고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든 그렇지 않든 뭐 민주당, 국민의힘, 뭐 공의 후보를 떠나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지역에 가든 똑같은 말을 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이런 메시지 관리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어떤 유명한 정치인들 제가 이제 취재를 할 때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종필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렇게 따라다녀 보면 그러니까 아주 일관된 메시지는 몇 가지가 있어요. 또 근데 각 지역에 가면 지역마다 다 다른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잘 보시면 일관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선민후사라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어디 가든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동료 시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동료 시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것들을 아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거는 어떤 국민들이 기억하시게끔 어디 가든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본인이 어떤 연고가 있거나 혹시 한번 가봤던 지역들 그걸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케이크집, 어느 신부님 복사를 했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 지역에서 그냥 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경험을 했구나
라는 어떤 이런 이 느낌들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메시지 어떤 능력은 굉장히 제가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을 봐왔지만 굉장히 이 빨리 지금 뭐 한지 이제 한 10여일 정도 넘었잖아요. 굉장히 빨리 적응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좀 취재한 바로는 한동훈 의원이 저 메시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당직자나 어떤 사람들한테 관련된 사람들한테 하루에도 수십 번 전화를 한대요. 이게 이렇게 맞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건지. 잠시만요. 진짜 말씀 그래서 죄송한데 원래 첫 수락연설 이후인가요?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 한동훈 위원장 주변에 메시지 관리팀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다가 바로 즉각적으로 사실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현정 의원 말씀은 한동훈 위원장 스스로 혼자 하지만 혼자 하기 역부족인 부분을 일단 본인이 다 짜되 직접적으로 취재하고 뭐 지역 맞춤형 메시지를 조언을 받고 전해드린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의 뭐 새벽녘까지도 현재 당직자들한테 전화해서 관련 그쪽에 연구가 있는 사람이 연락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리고 얼마 전에 대전에 내려갔을 때 대전은 역전의 도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피습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마침 그때 이재명 대표 그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 이야기를 싹 빼버리고 그냥 역전의 도시다는 이야기만 하는 거죠. 아, 대전은요? 그걸 그렇죠. 이용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사건이 터졌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그게 또 언론들이 이게 뭐 사건이 터져 또 이 같은 이야기 하나는 비판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즉석에서 그냥 그 부분은 빼버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순발력이라든지 또 메시지 그리고 본인이 본 드라마 같은 경우 나의 해방일지 같은 경우는 주로 20, 30대들이 많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나하고 저 사람하고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 연결선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진천에 계신 분들, 그 빵집에 간 분들, 그런 분들은 다 한 번씩은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적절한 지역 맞춤형 키워드 핵심 단어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능력도 많이 배운 것 같다. 장윤주 변호사님. 상대 당으로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한데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저녁에 국민의힘 일부 인사가 5.18 관련해서 또 폄하 논란을 했다. 그래서 바로 윤리에 회부했고 5.18 정신, 광주 얘기해서 헌법 정신수록 적극 찬성한다. 개딸 전체주의 같은 극단적인 혐오자 당에 발 못 붙인다 이런 메시지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 정치에 입문하시면서 여의도 문법보다는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던 거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여의도식 문법에 잘 적응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논란의 본질은 허식 그 인천시 의회 의장이 5.18 폄훼 인쇄물을 배포한 것이 논란이 된 것이고요. 그로 인해 윤리위에 회부가 됐고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이 징계 수위까지도 철저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들을 민주당의 어떤 개딸 전체주의 이런 식으로 약간 비틀어서 결국에 또 상대당을 공격하는 또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는 또 여의도식 문법에 참 잘 적응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고요. 당연히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혐오적인 발언하거나 문제되긴 발언을 하게 된다면 공천에 불이익 주겠다라는 얘기까지도 있었고 서약서까지 받았습니다. 민주당도 당연히 그런 거 허용 안 하듯이 국민의힘도 당연히 그런 거 허용하면 안 되겠습니다.